스포츠. 해외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시작하겠습니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네, 이어서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 연결합니다. 이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죠. 목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설이 돌았던 손흥민 선수 소식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내일과 모레 이틀 연속 저희가 조선의 느바 특별 공개 방송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만 목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랄롱도르가 방송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내일과 모레 이틀 연속 방송될 조선의 느바 특별 공개 방송 웰컴 투 서울 버블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깨알 홍보를 해봤고요. 이제 랄롱도르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영국에 계신 이건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영국에서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취소되는 경기가 많이 나옵니까? 일단 지난 주말 이제 프리미어리그 10경기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6경기가 취소됐습니다. 한 4경기밖에 열리지 않았고요. 영국 상황을 잠시 짚어드리면 여기서도 이제 공식 발표를 하는데 21일, 지금 22일이니까 어제 날짜를 봤을 때 하루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96,62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요, 어제 하루 172명이었고요. 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을 대상으로 선수단 그리고 스태프들 다 관리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 리그 내에서도 이 선수단에게 매일매일 코로나 간이 검사 자가 검진 키트를 써라. 그리고 매주 2번씩 유전자 증폭, 그러니까 PCR 검사를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결과를 취합을 해서 매주 월요일에 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 확진된 선수가, 그리고 선수 및 스태프가 총 90명이었습니다. 이 관련 통계 작성한 이후에 최다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잠시 중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이제 관계자들,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일단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리그를 진행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드 코로나 여파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9만 명이 넘게 하루에 확진이 됐다고 해서 9천 명도 많은데. 그렇죠. 9만 명 어마어마하네요. 손흥민 선수 소속팀 토트넘도 직격탄을 맞았죠? 네, 토트넘은 총 3경기를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한 10일 정도부터 확진자가 토트넘 선수단과 이제 코칭 스태프에서 속출하면서 재빨리 유럽 대항전 1경기, 프리미어리그 2경기를 미뤘어요.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턴과 레스터 시티를 상대하는 경기를 미뤘고요. 더 이제 타격이 컸던 거는 국제대회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인데, 원래 프랑스 팀 렌과의 경기가 예정돼 있었는데 경기 전날에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서 급하게 토트넘이 연기를 요청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자국 리그가 아니고 추후 토너먼트 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국제대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무한정 몇 달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수능 경기를 잡아야 하는 게 규정인데 일정이 안 나왔어요. 워낙 경제적이 빡빡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몰수패로 처리가 됐습니다.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이기면 생존 확률이 좀 있었는데 패배 처리가 되면서 각조 2위까지 생존 기회가 있는데 3위로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바로 떨어졌고요. 사실 연기 요청을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서 토트넘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긴 했지만 어느 정도 감수하고 처음부터 연기 요청을 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컨퍼런스 리그라는 걸 이제 새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빛바랜 출전이 아닌가 토트넘으로서는. 그렇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컨퍼런스 리그 앞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 못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컨퍼런스 리그를 계속 했어도 토트넘은 봐도 손흥민 선수는 거의 못 볼 확률이 좀 높았던 게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토트넘이 한 5경기 컨퍼런스 리그에서 선발 출전 1경기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주전 선수들을 아끼는 대회였기 때문에 토트넘 구단 또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약간 계륵 같은 대회였거든요. 이제 콘테 감독이 원래 유럽 대항전을 본의 때문이든 타이 때문이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늘 일찍 떨어집니다. 전 소속팀에서도. 그리고 자국 리그에 집중하면서 성적을 내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인터밀란 같은 명문팀에서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하위로 떨어지고 세리에는 우승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챔피언스 리그조차도요. 챔피언스 리그인데 이제 이거 그때는 뭐 소홀히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신에 세리아에 집중하면 세리아에 우승했거든요. 뭐 이런 식이라서 아마 이제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내친 김에 프리미어리그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 4위 이상으로 올라가 보자 생각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컨퍼런스 리그에서 조별 탈락을 했다. 영국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이건 기자. 네, 일단 이제 몰스패로 탈락했다는 소식이 이제 공식 발표가 되면서 그 발표 이후에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웨스트햄과의 카라바오컵 이제 8강전 경기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콘테 감독은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반발을 했습니다. 왜 이거 우리 경기는 하고 뭐 패배를 하든 뭐 이기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경기할 시간도 안 줘놓고 이렇게 몰수패를 시키느냐라고 반발을 했는데 사실 뭐 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거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 팀의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우리 경기 안 해서 좋아요라고 그렇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발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질문이 뭔가 좀 그 콘테 감독의 진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이거 우에파에 유럽 축구 연맹에 항소를 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 그냥 이거는 추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그 얘기는 결국 김정현 기자 얘기한 대로 콘테 감독이 이 대회에 크게 힘을 쏟지 않는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영국 현지에서도 팬들 분위기는 그 대회 나가서 컨퍼런스 리그 나가서 우승을 해도 유로파 리그 나가는 거 정도밖에 없고 거기다가 크게 관심이 없다. 거기서 얻어들이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국내 리그에 집중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노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특히나 지금 토트넘이 계속 경기가 취소되면서 이 취소된 경기들이 나중에 부메랑처럼 날아올 건데 그때 뭐 3일마다 이틀마다 한 번씩 경기를 할 때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때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선수들의 힘을 비축하는 것이 낫다. 훨씬 더 잘됐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그라운드에 복귀를 해서 골망까지 봤어요. 이건 기자. 네네. 주말에 열린 한국 시간에는 이제 월요일 새벽이죠. 그때 열린 리버풀과의 홈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정말 토트넘 입장에서는 12월 5일에 열렸던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 이후에 보름 만에 열린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고요. 2대1로 지고 있던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 압박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상대를 압박을 하니까 이 리버풀의 골키퍼인 알리송 선수가 정말 잘 막다가 그때 걷어낸다는 것이 잘못 걷어내면서 볼이 뒤로 흘렀고 그것을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고 슈팅을 해가지고 골을 넣었는데요. 이날 경기가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뛴 300번째 경기였습니다. 이 좀 기념비적인 경기에서 리그 7호 골을 넣었고요. 패배 수렁에 빠져있던 팀을 무승부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에 인터뷰하면서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 그 찬스를 많이 놓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골은 넣었지만 여기 그 골 찬스에서 이제 마무리를 못 지어서 미안하다라는 뭐 그런 이제 그런 의사도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7호 골 축하드리고요. 김정용 기자. 뭐 그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제 빠졌더라도 앞으로 소화해야 할 토트넘 일정이 진짜 빡빡하죠. 네, 토트넘이 당장 내일 새벽 4시 45분에 웨스트햄과 리그컵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일에 크리스탈 팰리스, 29일에는 사우스햄프턴, 내년 1월 2일 와퍼드 경기까지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4경기를 더 그 한 3, 4일 간격으로 계속해야 되는데요. 예. 그럼 우리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잉글랜드가 연말연시에 경기를 많이 편성하죠. 다른 축구 리그들은 대부분 크리스마스와 1월 1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이러면서 휴가를 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오히려 대목인데 일해야지 이러면서 선수들을 더 일을 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싱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소위 그 연말 연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선물을 뭐 박싱한다 뭐 이런 뜻으로. 네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을. 그렇죠. 얘기하는. 예.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팬들이 좀 많이 아쉬워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아까 이건 기자 말한 것처럼 바로 지난 라운드에서는 10경기 중에 4경기만 열렸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일정들도 계속 이제 경기 날이 임박했을 때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해 봤을 때 경기 날들이 계속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리그 진행은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팀은 또 추가적으로 경기가 일정이 빠질 거기 때문에 아마 네. 박싱데이에도 매 배치데이마다 10경기가 아니고 아마 5경기 정도밖에 안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도 그런 이유가 아직도 그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에 한 16% 정도가 백신 미접종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기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그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관련 백신 관련 그런 데이터들을 발표를 했는데 전체 선수들 가운데서 일단 2차 접종까지 맞은 완료한 선수들은 전체의 77%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가운데서 16%는 한 번도 안 맞았다라고 이제 이런 통계들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선수들 때문에라도 이 프리미어리그 내부에서 지금 일고 있는 그런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좀 빨리 조금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아달라라고 호소를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현 상황에서는 그 선수들 입장에서도 이걸 맞으면 자기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약간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연을 할 수 없다라는 뭐 그런 분위기도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80% 가까이 되는 선수들이 접종을 완료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뭐 최근에 이렇게 연기되고 취소되고 하는 사태를 통해서 좀 마음 바꾸는 선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기자? 네네. 아무래도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경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뭐 자신들에게 돌아올 금전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분위기는 백신을 안 맞은 선수는 백신을 맞는 분위기, 그리고 뭐 1차 접종만 한 선수는 2차 접종을 하는 분위기, 그리고 또 부스트샷을 맞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의 그 조슈아 그 키미 선수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코로나19에 확진되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조금 더 선수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기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에 따르게 하고 있고, 감독들도 물론 백신을 맞는 게 좋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다.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딱 대놓고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 돼 라는 그렇게 강제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용 기자, EPL뿐만 아니라 뭐 유럽 축구계 전반에도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나 봐요. 물론입니다. 일단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팀은 확진자와 부상자를 포함해서 11명이나 이탈을 하면서 근데 이제 경기 연기 같은 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열린 하위권 팀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 이 팀은 뭐 흔히 알려져 있는 스타 뭐 베일 같은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확진돼서 바로 전력에서 이탈하는 일도 있었고요. 레알 마드리드에는 지금 그 축구계 최고의 그 소위 말하는 먹튀로 유명한 아자르 선수, 정말 비싼 이적료에 비싼 연봉에 왔는데 경기력이 정말 최악이라서 후보로 밀려있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주전들이 코로나19 확진적으로 쭉 빠지니까 아자르가 선발로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골을 못 넣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 손흥민 선수는 다행히 확진이 됐지만 건강하게 돌아왔고, 다른 우리나라 선수들은 괜찮은지 궁금한데요. 이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해외 축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발롱도르를 꿈꾸는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듣고 계시고요.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영국의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기자, 손흥민 선수는 뭐 무사히 돌아왔고, 다른 우리나라 유럽파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활약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뭐 대충 소개를 해드리면 제일 주목할 만한 게 정우영 선수예요. 요즘 대표팀에도 불려오는 그 되게 굉장히 어린 유망주 윙어죠. 이 선수가 소속팀인 프라이부르크에서 주전에서 조금 밀리는 기미가 있다가 가장 최근에 열린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서 되게 잘했거든요. 페널티킥을 유도해서 팀 승리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러면서 분데스리가가 전반기가 끝났는데 현재 그 프라이부르크가 분데스리가 3위입니다. 이 팀 원래 중하위권에 있던 팀인데 지금 3위로 정말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 주역에 정우영이 있다. 이대로 시즌을 잘 마무리하면 정우영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재성 선수도 이제 마인츠로 이적한 뒤에 반년에 걸쳐서 주전으로 잘 자리를 잡았고요. 이강인 선수는 조금 가장 최근 경기는 부진했지만 여전히 늘 선발로 잘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자,
부상당한 그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 상태는 어떤가요? 네, 황희찬 선수가 이제 15일에 열렸던 그 브라이튼 원정 경기 도중에, 그러니까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전반 10분 만에 이제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넘어지면서 이 오른쪽 햄스트링, 허벅지 부위에 뭔가 통증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5분 후에 도저히 못 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황희찬 선수가 정밀 스캔을 받았는데요. 일단 구단 입장에서는 언제 복귀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아직까지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상 중이다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햄스트링이기 때문에 2주에서 3주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 복귀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당장 이번 주라든지 이렇게 복귀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기회에 황희찬 선수 2021년 동안에 많이 뛰고 많은 경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쉬면서 다가올 2022년 초반을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닌데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한 템포만 쉬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우리 랄롱도르의 김민재 전담 마크맨 있죠. 김정용 기자. 네. 터키 페네르바체 감독 경질설이 있어요? 경질을 했죠. 했습니까? 네. 이 팀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 영입을 거의 뭐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은사라고도 할 수 있는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인데 이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팀 입장에서는 참다가 자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초반에는 1위로 잘 나갔는데 최근에 정말 오랫동안 부진하면서 5위로 떨어졌고, 가장 최근에 페네르바체보다 더 못하는 팀인 베식타스와의 경기에서 라이벌전이라 이겨야 됐는데 비겼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경질은 아니고 이제 원만한 합의에 의한 상호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은사님께서 가셨으니 김민재 선수의 거취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게, 일단 후임 감독이 누가 오든 간에 김민재 선수는 무조건 아마 제일 먼저 쓰고 시작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이 팀 수비수 중에서 전술도 안 타고 뭐 경기 상황도 안 타고 제일 꾸준하게 활약하는 선수가 김민재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리 코치 회장, 이 팀의 회장이 터키에서 굉장히 유명한 갑부인데 네. 회장 역시 최근 부진 때문에 서포터들의 어떤 경질 시위에 시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회장이 물러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회장도 김민재 선수를 정말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김민재 선수의 입지에는 전혀 위험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박지성 전 선수라고 해야겠죠. 은퇴했으니까. 어쨌든 박지성 선수가 지도자 수업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기자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이쪽 영국의 잉글랜드의 2부 리그 팀인 퀸즈 파크 레인저스에서 최근에 발표한 소식입니다. 박지성 전 선수, 박지성 장학재단 이사장의 얼굴을 딱 보여주면서, 특히나 이 QPR의 그 유니폼을, QPR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박지성 선수가 16세 이하 팀의 그 코치진에 합류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이 박지성 선수가 그 B급 지도자 과정을 지금 이수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 하나가 현재 그 팀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연수를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팀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접촉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가 오랫동안 뛰었던 맨유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에 있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는 지금 이제 생활 바운더리가 런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계속 런던, 맨체스터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결국에는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뛰고 그다음에 한 시즌 몸담았던 그 퀸즈 파크 레인저스, 이 퀸즈 파크 레인저스도 런던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쪽에 한번 이렇게 그 지도자 연수를 하면 어떻겠느냐, 지도자 그런 생활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오케이가 되면서 결국 이제 16세 이하 팀에서 B급 지도자 과정을 밟게 됐습니다. 뭐 박지성 선수가 축구 행정가로서 계속 목표를 가지고 계속 커리어를 쌓고 있는데, 이 축구 행정가가 또 필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또 지도자 경험을 해야지 또 여러 가지 지도자의 입장에서도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의 일환으로서 이 박지성 선수의 그런 지도자 일단 선택을 좀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맨체스터와 런던의 거리차가 좀 있나 봐요.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차를 몰고 가면요, 약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렇군요. 울산에서 서울 정도 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애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퀸즈파크 같은 런던권역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자, 김정현 기자, 박지성 선수가 사실 올해 프로축구팀이죠. 전북현대 어드바이저를 맡았었는데 그러면 이 직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직책은 오히려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박지성 어드바이저는 전북현대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전주에 사는 게 아니고 네. 런던을 오가면서 이제 유선으로 원격으로 이제 팀에 조언을 하는 어드바이저 조언자니까 조언도 하고 가끔 이 전주에 와서 실물을 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전북현대 일에 도움이 되면 됐지 뭐 해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박지성 어드바이저가 제 선수라고 그러네요. 어드바이저가 전북현대 다 이해합니다. 네, 입에 붙었기 때문에 전북현대 유소년 선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주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니네 근데 퀸즈파크 레인저스 유소년들보다 개인 연습 안 하더라. 이런 말을 해서 선수들이 박지성 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다니 나 연습 더 해야겠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유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에 많은 좀 나아가 있는 더 진보되어 있는 문화들을 좀 심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봐야겠죠. 네. 이건 기자, 또 어떤 이슈들이 유럽 현지에서 눈길을 모으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 현지에서는 이제 대부분 2021년에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리고 새해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약간의 브레이크를 갖고 있고요. 잉글랜드 쪽이 가장 큰 경기는 계속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 새벽에 그 카라바오컵 리그컵이죠. 8강전이 한창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스널이요 3부 리그에 있는 썬더랜드를 5대1로 대파를 했고 오늘은 이제 8강전 3경기가 열리는데요. 브렌트포드 첼시가 붙고요. 리버풀과 레스터가 붙고 토트넘과 웨스트햄이 붙습니다. 특히 이제 토트넘 웨스트햄 경기 같은 경우에는 런던 라이벌인데다가 웨스트햄이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상당히 관심이 이제 집중될 것 같고 주말에는 또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열리는데 10경기가 열리는데 이 경기들이 과연 몇 경기나 열릴 수 있을지 코로나19 때문에 몇 경기가 취소될지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기자가 영국 현지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리그컵 경기들이 오늘 열린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되는 거죠. 예. 네. 그것도 우리 청취자분들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균 기자, 주말 동안 있을 우리나라 유럽파 선수들의 일정들 짚으면서 랄롱도를 마무리할까요? 네, 이번 주말은 대부분 리그가 휴식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잉글랜드 외에는 대부분의 리그가 그냥 쉬거든요. 당연히 이제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야죠. 가족이 없으면 집에서 나홀로 집에를 보든지 해야 되는데 출근을 시킨단 말입니다. 잉글랜드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 전통 아닙니까, 잉글랜드? 그렇죠. 잉글랜드 정통입니다. 이 기간에 축구 많이 시키는 건. 또 있습니까? 터키도 그래요. 터키도요. 그래서 우리는 손흥민과 김민재 이 두 명을 보면 되는데 심지어 둘 다 주중 경기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 새벽에 둘 다 경기를 해요. 내일 새벽 2시에 김민재, 4시 45분에 손흥민 이렇게 하고요. 주말로 가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손흥민, 새벽 1시에 김민재 이런 순서로 경기하니까 이 두 명을 재미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계신 이건 축구 전문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풋볼리스트 김정윤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목요일, 모레 금요일 앞서 예고해둔 대로 조선의 느바 특별 공개 방송 웰컴 투 서울 버블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